오늘 강 반장이 소개할 이야기는 진실을 혼자 파헤친 한사립 탐정의 이야기입니다. 2002년 4월 30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경찰서 취조실에서 한 남자가 살인을 자백합니다. 10시간이 넘는 신문 끝에 그는 자신이 사촌의 아내를 죽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문이 닫히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자백했다. 그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일까요? 오하이오주 페터스칼라 경찰관이 20명도 안 되고 6년 동안 살인사건이 없었던 작은 동네입니다. 38살의 론다 보그스는 2살짜리 딸 아만다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데이브는 양육비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죠. 2002년 4월 28일 저녁 한 남성이 론다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강제로 연 흔적은 없었습니다. 론다가 직접 열어줬다는 뜻으로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남성은 부엌에서 식칼로 론다를 공격했습니다. 론다는 머리, 목, 어깨에 19차례 찔려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시신 아래에서 칼이 발견되었는데 론다가 끝까지 저항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성은 그 후 집을 뒤져서 보석함을 털고 감나가는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2살배기 아만다만 남겨둔 채 사라졌죠. 아만다는 그 밤을 엄마의 시신 옆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론다의 직장 동료 게리가 출근을 안 한 그녀를 걱정해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는데 창문 너머로 밤새 울다 지친 아만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게리가 아이를 설득해 문을 열게 했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바닥에 핏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론다는 죽은 채로 부엌에서 발견되었죠.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인 2살 아만다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왔었니? 아이는 닉 삼촌이라고 답했습니다. 닉은 아만다 아빠인 데이브의 사촌이었죠. 리처드 니컬러스 로빈슨, 줄여서 닉이라 불렀고 남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론다의 집 수리를 도맡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세탁기 고치고 잔디 봐주고 거의 매일 드나들었죠. 론다가 믿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배를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닉을 검거했습니다. 닉은 취조실에 앉았고 계속 부인했습니다. 당일 밤 콜럼버스 바에서 술을 마셨고 랭커스터 바에도 갔다가 새벽 1시 반에 집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10시간이 넘게 지속됐죠.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안 주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닉은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살인과 관련된 질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목격자인 아만다의 진술과 닉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까지 형사는 닉이 유력한 용의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네가 지금 자백 안 하면 사형이 적용될 수 있어. 형사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가까워졌을 때 닉은 결국 자백을 시작합니다. 취중에 론다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칼을 집었고 빼앗으려다 실수로 찌른 것 같다. 경찰들은 살인 이틀 만에 자백을 받았다고 자축했죠. 닉은 보석금 100만 달러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구치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닉이 구치소에서 지내는 9개월 동안 닉과 가족들은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닉의 변호인 다이앤 메나세는 콜럼버스에서 손꼽히는 사립탐정 맷 사우어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21년 경력의 8개 사건을 동시에 맡아 돌리는 사람이었죠. 사우어는 처음에 닉의 자백서를 보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자백이 있는 사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우어는 딱 한 가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닉의 알리바이를 직접 확인해보자. 사우어는 닉이 살인 당일 저녁을 보냈다는 첫 번째 술집 콜럼버스의 메리 멜로디로 갔습니다. 바텐더는 닉의 사진을 보더니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닉이 그날 입고 있던 티셔츠에 워낙 황당한 문구가 적혀 있어서 기억난다고 했죠. 닉은 밤 10시 15분에서 30분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집 랭커스터의 페어뷰 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직원들 모두 닉을 기억했습니다. 밤 11시쯤 도착했고 직원들은 같은 티셔츠를 기억했습니다. 사우어는 이상했죠. 검찰의 주장은 닉이 첫 번째 바에서 나와 론다의 집에 가서 살인을 하고 다시 두 번째 바에 도착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두 곳 직원 모두 닉이 그 티셔츠를 동일하게 기억했습니다.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왔다면 그 셔츠가 멀쩡할 리가 없었죠. 사우어는 다음날 첫 번째 술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톱워치를 누르고 론다의 집을 거쳐 두 번째 술집까지 직접 달려봤습니다. 결과는 45분. 검찰은 닉이 30에서 45분 안에 이 모든 걸 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하고 집을 뒤지고 도망쳐서 두 번째 가게에 도착하는 것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닉이 두 술집 사이에 아내와 통화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이동 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우어에게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살인 무기인 칼을 국과수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자백을 받았으니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사우어와 변호인은 판사를 설득해 겨우 DNA 검사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검사 결과 칼에서 닉의 DNA는 나오지 않았죠. 이것으로 닉의 알리바이, 피 묻지 않은 셔츠, 핸드폰 통화 기록, DNA 불일치까지 4가지 모두가 닉이 범인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닉의 보석금이 낮춰졌고 9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죠. 이제 진짜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우어는 경찰 파일을 처음부터 뒤졌습니다. 그리고 론다의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죠. 남편인 데이브의 오랜 밴드 동료 크리스 윌리엄스였습니다. 크리스 윌리엄스는 크랙 코카인 중독자였습니다. 마약값이 떨어지면 지인들의 집을 털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1997년에는 데이브의 집에 침입해 기타를 훔쳐 마약값으로 썼고 데이브는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살인이 있던 그날 밤 크리스 윌리엄스는 다른 밴드 동료 밥 시스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담배를 연신 피우면서 안절부절 못했죠. 밥은 그 자리에서 데이브가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론다가 혼자라는 걸 크리스는 그날 밤 알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은 뉴스에서 론다가 살해됐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훔쳐간 물건 목록에 데이브의 기타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밥은 크리스의 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즉시 경찰에 전화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자백을 받은 터라 밥의 연락을 무시했죠. 사우어는 훔쳐간 물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당포를 돌고 또 돌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그때쯤 크리스는 차량 절도로 체포되었는데요. 사우어는 크리스가 자신의 차량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차를 훔쳤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소에 방문해서 크리스의 차량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 다음 날인 4월 30일 그 차가 콜럼버스의 한 여성에게 $500에 팔렸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4,000짜리 차를 $500에 팔았습니다. 땅마약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짓이었죠. 사우어는 그 여성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길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500의 차를 샀는데 집에 와서 트렁크를 열어보니 옷, 보석, 지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갑 안에 신분증에 적힌 이름은 론다 보구스. 그리고 차 안에서는 론다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나왔습니다. 사우어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크리스 윌리엄스는 그날 밤 크랙 코카인 살 돈이 필요했던 거였죠. 밥의 집에서 데이브가 구치소에 있다는 걸 들었고 혼자 있는 론다가 떠올랐습니다. 전에 한번 털었던 집,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론다를 죽이고 보석과 지갑을 훔친 뒤 론다의 신용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를 하고 코카인을 더 샀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길가에서 $500에 팔아치웠습니다. 론다의 신분증, 보석, 귀걸이가 트렁크에 든 채로 말이죠. DNA 검사에서 칼에 묻은 혈흔이 크리스 윌리엄스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2005년 3월 크리스 윌리엄스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중살인, 강도, 절도, 탈주 혐의로 징역 4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오하이오주 마리온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닉 로빈스는 풀려난 후 술을 끊고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페터 스칼라 씨를 상대로 $300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닉과 아내 데비는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 전체가 달라졌어요. 다 끝나고 남은 게 없었어요. 집도, 차도, 퇴직금도, 직장도 전부 사라졌어요.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2살배기 아만다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닉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뿐입니다. 경찰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6년 만에 터진 살인 사건에 아이의 증언이 그 시작이었겠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건 처음부터 하나의 방향만 보고 달린 수사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무기의 DNA 검사를 하지 않았고 자백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렸습니다. 만약 닉에게 변호인을 고용할 돈이 없었거나 바텐더가 닉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크리스 윌리엄스는 지금도 어딘가를 활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닉은 하지도 않은 살인의 대가를 치르며 감옥 안에 있었겠죠. 오늘 강반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